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분계를 할 겁니다. 분계를 할 때 그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로 해서 그 115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분계가 없더라도 아까 1월 달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1월 달에 입력한 내용들을 보면 분계가 없어요, 지금. 그죠? 분계가 없잖아요. 이 거래들이 분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신고서에는 반영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제 급하다, 분계까지 못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여기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신고서에는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신고서 이렇게 분계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되지만 분계를 잘 해야지, 분계가 신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몇 개가 있다. 그걸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116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분계와 신고서의 연관 관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위쪽하고 이 아래쪽 분계 쪽. 그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위쪽만 제대로 해놓으면 신고서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분계를 안 하더라도.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분계를 안 하더라도 신고서에는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분계를 반드시 해야지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즉 신고서에 반영이 제대로 되려면 분계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출 중에서는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20일 날 상품 매출을 했어요. 상품 매출, 상품을 1,000만 원어치 매출을 했습니다. 근데 분계를 안 해도 확정 신고 기간에 표현이 되기는 하죠. 6월 달로 해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근데 분계를 안 하면 자, 이거는 지금 상품인데 제품 매출로 돼 있죠. 그죠? 상품인데 제품 매출로 돼 있다. 그러면 상품 매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변에 108 해서 그 다음에 과세인데 이거는 제품을 매출을 했어요. 제품을 1,500만 원어치 매출을 했다. 그리고 혼합으로 하면 제품이니까 기본 세팅이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서비스 매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과표 명세서에 있죠. 과표 명세서에 그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지금은 기본 세팅이 제품 매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만큼이 이쪽으로 제품으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상품 매출도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분계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매 매출로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세표준 명세서에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분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거 귀찮은데요. 부가세 신고하기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이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뭘 해요?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 회사인지 주업종을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가 감면율을 적용을 할 때 제조 매출 부분하고 도매 매출하고 감면율이 달라지죠. 뭐 이런 기본적인 그 기본은 아니지만 이 매출의 형태를 구분을 해줘야지 올바르게 세무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도 매출을 좀 구분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종소세 신고 안내문에 그대로 찍혀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 혹은 서비스 매출이냐 이거 구분해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117페이지에 보면 매출이 지금 세 개가 있네요. 제품 매출 5억, 제품 매출 5억으로 고쳐볼까요? 5억, 상품 매출이 2억이 있네요. 그죠? 2억. 뭐 이렇게 반영을 해보면, 새로 불러오면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과표 명세서에 2억만큼은 이 도매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도매업 화장품 도매업 코드를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117페이지 보면 그리고 보니까 고정자산을 매각을 했네요. 차량인가요? 차량을 지금 5천만 원짜리 취득가액 5천만 원짜리를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장부가액 2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매각했어요? 1,500만 원에 매각을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월 20일 날 과세 매출이긴 하죠. 과세 10일. 그러면 그 차량 매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얼마에 매각을 했어요? 1,500만 원. 거래처는 그냥 다 지금 세무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 제품 매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없어지면서 차량 운반구가 없어지면서 얼마예요? 차량 운반구 원가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09 해서 3천만 원이 인식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수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차변에 미수금 매각을 한 거잖아요. 차량 매각을 한 거니까.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 포함해서 1,500이니까 1,650만 원. 그죠? 1,650만 원. 그리고 차액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차변에 나왔으니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이 인식이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그 과세표준 1,500만 원에 대해서 상품이나 제품 매출로 인식을 그냥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홈택스에서 자료를 쭉 끌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금계산서는 차량 매각이라고 품목에는 적혀 있을 수는 있어요.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근데 이걸 검토를 하지 않고 1,500만 원이 그냥 과세 세금계산서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실제로는 뭐예요? 이건 차량 매각한 거니까 회계 처리가 이렇게 처분 손익 인식을 하는 걸로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가세 신고서 상에 이거는 차량 매각 대금이다라는 걸 고정자산 매각이다라는 걸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해보면 매각, 고정자산 매각 이쪽으로 다 들어오긴 했는데 과표 명세서를 보면 1,500만 원이 수익금액 제외로 뜨네요. 그죠? 수익금액 제외. 그래서 대변에 회계 처리를 했을 때 대변 항목에 이렇게 고정자산이 없어진 걸로 회계 처리가 되면 신고서상에 과표 명세서에 수익금액 제외란으로 뜹니다. 프로그램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500만 원의 그 차량 매각 대금이 총 수익금액에 들어가느냐, 수익금액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둘 다 개인 사업자, 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를 전제로 하면 다 수익금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액 1,500만 원은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과표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그래서 그 118페이지에 117페이지 밑에부터 지금 이 상태로 그 기재가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인데 이 1,500만 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걸로 전제를 했네요. 그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죠? 차량 매각 대금은 도매 매출로 도매 쪽에서 발생한 그러한 차량 매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을 이쪽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종 코드를 보니까 51, 320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215, 000, 000, 그리고 수익금액 제외란에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총 매출은 과세 표준은 7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기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법인은 대부분 수익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게 거의 없다. 뭐 간주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그 건물 매출분 있죠. 건물 매각 대금 그런 것들만 수익금액 제외란에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 과세표준 명세에 수익금액에 들어가게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걸 만약에 개인 사업자인데 자가 보유한 건물, 상가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돼요? 다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 안내하는데 뭐 갑자기 성실 사업자가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확 늘어나 있으니까 그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액 제외란에 들어가는 것들은 개인 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건물 매각한 거 그 금액만 주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 이제 간주 공급 같은 경우 매출이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수익금액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한동안 막 이쪽에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간주 임대료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서에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할 때 총수익금액 명세서나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을 할 때
거기서 반영을 충분히 다시 하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처럼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표시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과세 쪽, 매출 쪽에서는 분계하고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 명세서에 반영이 뭐 그 제조 매출, 도매 매출, 뭐 혹은 수익금액 제외란에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매입과 관련해서는 고정자산 매입이 좀 특이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일 날 매입을 원재료를 했습니다. 원재료 매입을 1억을 했고 원재료가 기본 계정이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거래징수를 당해서 일반 과세로 매입을 했는데 뭘 매입했어요? 그 차량 운반구 화물차를 구입했네요. 화물차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화물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겠죠, 그죠? 네, 화물차는 포터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했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천만 원짜리를 구입했네요. 이렇게 되면 혼합해서 이 차변에 원재료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뭘로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초 코드 등록,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으로 그 차변에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걸로 분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환경 등록에 이 내용이죠. 환경 등록에서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 사용 여부 사용으로 표현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연월일 정률법 적용하고 뭐 이렇게 경비 구분 뭐 500번대로 제조로 갈 거냐 뭐 아니면 판관비로 갈 거냐 제조로 가서 사용 부족 코드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간편하게 고정자산 등록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똑같은 과세 51번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 입력한 세금 계산서 원재료 구입한 1억은 이쪽으로 오고 차량 운반구 화물차 구입한 거는 고정자산 매입 이쪽으로 회계 처리가 신고서상에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고정자산 매입분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고서 작성을 유도를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가율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를 할 거냐 제외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고정자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자산 매입 이 11번 이쪽으로 뭔가가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이 알람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그 신고서상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과정에서 분계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분계가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에 따라서 신고서상에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을 할 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수익금액 제외란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영향을 미친다. 그죠? 고정자산 매각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정자산이 처분이 되면서 대변에 기재가 되면서 없어진다, 매각이 없어졌다라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면 수익금액 제외란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매입과 관련해서는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서 신고서상에 그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별도로 표시가 돼서 부속서류,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혹은 조기 환급 신청을 할 때 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전표 입력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